네, 안녕하십니까. 한남대학교 강남성병 응급학과의 강구입니다. 저는 응급심장연구회 회장으로서 오늘 이렇게 같이 중환자 영상의학과랑 조인트 심포지움을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심낭질환의 A to Z인데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저희가 응급이나 중환자 쪽에서 보는 페리카디얼 디지즈나 탄폰, 그 다음에 페리카드 센테시스 이걸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페리카디움의 아나토미를 주제로 해서 페리카다이티스, 이피전, 그다음에 탐폰, 페리카드 센테시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케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20세 남자 하루 전부터 체스트 페인인데 아주 찌르는 것 같이 체스트 페인으로 오고 되게 이제 조금 앞으로 숙이면 좀 덜 해준다 만다 이건 명확치 않았던 환자입니다. EKG 찍고 아마 저한테 노트된 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EKG를 보시게 되면은 ST 엘리베이션이 보통 2, 3 뷔페 있고 라테랄도 있고 ABL도 뒤집혀져 있는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서 10년도 판독에서는 MI 판독이 나왔었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ST가 모양 가지고는 사실 좀 힘들고 PR 세그멘트가 좀 이렇게 하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은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완이나 2-3ABF 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베이스먼트 쪽에 PR이 같이 하강되어 있는 모습이고 ABR에서는 ST가 올라가 있는 모습의 이 심전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심전도의 구성은 우리가 페리카디움에서 이상이 생겨도 ST 엘리베이션이 나타나는데 심근경색하고 다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뭐 ST 모양을 보기는 되게 저희가 힘들 수 있을 때도 많고 이런데 MI 같은 경우는 연관된 혈관 3개 중에 하나가 막히게 되면 그 부근으로 ST 엘리베이션이 올라가고 아니면 뭐 2개가 막히더라도 그런 ST 엘리베이션이 로컬라이션 되게 해서 MI 심전도의 특징인 연속된 2개 이상의 심전도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페리카다이티스의 심전도 양상은 페리카디움, 심장을 싸고 있는 페리카디움에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염증 벡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트리움에도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에이트리움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 방향의 심전도를 다시 이렇게 배치를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주로 ST가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심실이 주로 우하방으로 가 있기 때문에 ABR에서는 ST가 디프레션 대가 같이 보이고 심방이 우상방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PR 세그멘트에 엘리베이션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거에서는 ST 디프레션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MI랑 좀 다른 면입니다. 모든 방향에서 심실이 작용하는 아래쪽으로 가는 거는 다 엘리베이션이 되기 때문에 연속된 2개 이상, 하여튼 거의 대부분에서 올라간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심방 부근에 특히 위쪽으로 가는 벡터에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벡터에서는 다 PR이 ST 디프레션 되지만 위로 올라가는 양상을 보고 우리가 페리카다이스를 진단하는데 이건 말고도 뭐 27살이면 솔직히 MI 가능성은 좀 떨어지긴 하죠. 우선 페리카다이티스 EKG를 보시면 첫 번에 이렇게 스테이지를 두면서 ST 엘리베이션이 있고 PR 세그멘트가 디프레션 됐다가 ST가 정상화되고 뒤집혀졌다가 거의 정상화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MI에서 QAV가 나타나는 거랑은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페리카다이티스 진단할 때 있는 거는 전형적인 체스트 페인, MI랑 좀 다르죠. 찌르는 듯하고 플루리틱하면서 약간 이렇게 앉아있거나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덜해진다. 그 다음에 프릭셔널 럽을 듣는데 이건 저도 진짜 요즘은 거의 잘 못 듣거나 프릭셔널 럽 같은 경우는 이제 페리카디움에 염증이 생겨서 얘가 가죽 비비는 소리가 나서 쓱사삭 이런 소리가 납니다. 에이트리움 컨트랙션하고 벤트리클이 컨트랙션했다 이완하면서 쓱사삭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게 페리카드 이피전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에 부딪히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소리가 안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릭셔널 럽은 잘 들리는 사람은 들리지만 안 들리는 사람은 또 안 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인 이 심전도 그 다음에
페리카딜 이퓨전을 규명을 해야 되는데 새로 있거나 좀 더 악화된 페리카딜 이퓨전 이 중에 두 개를 만족하면 된다 이러기 때문에 대부분 ECG랑 페리카딜 이퓨전이 있으면 좀 객관적인 거고 프릭셔널 러브는 조금 힘들 수 있고 체스트 페인도 약간 좀 주관적인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페리카다이티스 때 ECG 소견을 보게 되면은 전형적인 ECG 소견 검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에코 검사해야 됩니다. 이퓨전을 찾기 위해서. 체스트 엑스레이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체스트 엑스레이는 뭐 이퓨전을 본다 이런 것보다는 아마 딴 걸 룰아웃하는 쪽이 좀 더 많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염증 소견이 있기 때문에 인플라메이션과 마이오카디얼 인저리에 연관된 마커를 검사하는 게 제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페리카디움을 한번 보죠. 뭐 심장에서 구조되어 있는 심막을 싸고 있습니다. 심막인데 주로 위쪽으로 가는 혈관 위서부터 이렇게 주머니가 되어 있고 뒤에 쪽과 앞 쪽엔 약간 이렇게 주머니가 붙는 것처럼 나타나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오카디움이 있으면 이 마이오카디움 바깥쪽에 비스럴 페리카디움이 있고 더 그 사이에 물이 존재하고 파레탈 페리카디움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쪽에 있냐면 비세랄 쪽에 있는 거는 심장 캐비티 쪽에 압력을 주는 거고 파레탈 페리카디움은 좀 더 질기기 때문에 사실은 압력을 좀 이렇게 막아내는 쪽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페리카디얼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압력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리카디움은 이렇게 심장을 드러내면 뒤쪽에 싸고 있는 모양처럼 돼 있고 뒤쪽하고 앞쪽에 베슬들이 나가는 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페리카디움은 밖에 있는 파이브러스 페리카디움이 있고 이렇게 안쪽처럼 하나의 또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페리카디움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요 낭 안에 이렇게 심장이 존재하고 뒤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페리카디움을 확인할 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심장을 싸고 있는 게 이렇게 앞쪽서부터 뒤쪽까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기 때문에 물이 어떻게 차냐가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렁이 이렇게 미드 쪽에 우리가 보는 에코의 파라스날 롱에시스 정도의 뷰에서 봤을 때 심장이 한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떨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페리카디오 센테시스를 결정을 하고서 전통적인 방법 이외에 에코를 보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더 정확한데 에코를 볼 때 환자의 레스피레이션에 따라서 렁이 옆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으면 풀 인스피레이션 시켜보거나 이래서 렁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펑처를 해야지 컴플리케이션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래 앞뒤로 잘랐을 때 봤을 때는 비교적 페리카디움 끝이 리버 위쪽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저희가 전통적인 서브자이포이드 어프로치 할 때 이 인트라페리카디움을 어떻게 하면 안 뚫을까가 문제인데 이런 점에서 거의 붙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음파 보고 확인도 하지만 이게 리버가 중간에 있다는 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거는 요 밑에서 이렇게 그림같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러진 않고 우리가 그 에코를 보면서 소너 가이드도 할 때도 반드시 렁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요 방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페리카디얼 플루이드는 전통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 있고 노말리는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더 늘어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성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리카디움 안에 아까 같은 독립된 색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면 밖으로도 늘어나지만 안쪽으로 심장을 이렇게 누르는 모양이 되면서 우리가 헤모다이내믹한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밖에서 누르는 압력, 시간 이런 게 얼마나 되고 안에서 버텨주는 심장 내의 압력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환자는 아까 페리카디티스 환자는 에코를 봤었는데 페리카디 이퓨전이 없고 이거는 다른 페리카디 이퓨전이 있는 환자의 에코 소견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은 심장이 뛰면서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가 이게 심장 주변에 플리가 있으면 이거 페리카디 이퓨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미스되는 두 가지는 하나는 프리페럴 팻은 되게 앞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팻 패드 덴시티 또 하나는 프라 이퓨전입니다. 이 두 개가
플루라 이퓨전하고 페리카드 이퓨전이 동시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페리카드 이퓨전인지 플루라 이퓨전인지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에올타, 디센딩 에올타를 싸고 있는 경우, 디센딩 에올타를 싸고 있는 경우에 이 에올타 주변에 플루이드가 있으면 이건 플루라 이퓨전이고, 에올타랑 연결되지 않은 플루이드가 있으면 페리카드 이퓨전입니다. 아까 제가 페리카디움 그 그림을 보여드릴 때 베슬 주변하고 이렇게 연결 안 되게끔 그 전까지 끊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볼 때 에코를 보시고 페리카드 이퓨전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페리카드 이퓨전이나 플루라 이퓨전이나 간혹 헷갈릴 때가 있고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퓨전 차이를 저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리카드 이퓨전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이게 이퓨전이 있다 없다 보는 것도 있지만 이제 페리카드 이퓨전이 처음에 아주 적을 때, 특히 페리카다이트 처음 있을 때 우리가 이퓨전을 규명을 할 때 페리카디얼 스페이스 안에는 플루이드가 있다 그랬죠. 이런 플루이드 자체가 우리가 그럼 언제 이걸 페리카드 이퓨전이 있다고 표현을 하냐? 이렇게 다이스톨릭 때 떨어지는 거, 페리카디움에서 떨어질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페리카디얼 이퓨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말리도 있기 때문에 시스톨리 때는 약간의 페리카드 이퓨전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페리카드 이퓨전이 있다 그러고 그러지 않고 다이스톨릭 때 그때도 떨어져 있으면 그걸 페리카드 이퓨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페리카드 이퓨전은 얼마나 있어야 되냐? 대부분은 한 이렇게 10mm 정도 되면 한 300cc 정도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한 20mm 정도 되면 한 500cc, 그 다음에 한 20mm 이상이면 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mm까지는 스몰이라 그러고 머더레이트 라지 했는데, 이거는 뭐 단 하나보다는 여러 뷰를 봐야 됩니다. 여기에도 말했지만 마이오 에피카디알 다이아메타를 다이솔리 때 재했을 때 가장 멀리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하면 되고 가장 다양한 뷰를 봐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뭐 페리카드 이퓨전이 있는 거는 뭐 평상시에 바이탈 괜찮은 게 있는데 이제 탐폰 피지올로지가 될 때가 문제입니다. 자, 이퓨전까지는 우리가 에코를 가지고 규명을 해서 있다 없다를 명확히 할 수 있는데 탐폰 같은 경우는 약간 피지올로직 이펙트가 있어서 이게 경계선에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페리카디얼 프레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볼륨의 변화가 좀 생긴다든가 다른 변화가 있으면은 이게 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페리카디얼 이퓨전이 있고 이게 심장을 누르는 정도가 돼서 헤모다이나믹 임밸런스가 생기면 우리가 탐폰 피지올로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페리카디얼 플루이드가 올라가고 그런 것이 페리카디얼 컴플라이언스도 같이 변화하고 그러고 페리카디얼 프레셔가 점점 증가되면서 더 밀 게 없으니까 가장 쉬운 RV를 밀게 되는 게 바로 우리가 탐폰 피지올로지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플루이드가 고이는 거에 시간에 따라 변화가 되고 양에 따라 변화가 됩니다. 얼마까지 되고 어떻게 된다 이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급격히 나빠지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터닝 포인트에서 볼륨의 변화라든가 다른 변화가 있으면 이게 탐폰 피지올로지로 갈 수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퓨전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트라우마 같은 환자들 블러드가 고이게 되면 조금의 피가 고이더라도 탐폰 피지올로지로 갑니다. 안에 볼륨도 좋고 이런다. 그렇지만 많이 보게 되는 캔서 환자라든가 CKD 환자들 같은 경우는 플루이드가 굉장히 많이 고여도 스테이블하게 갈 수 있죠. 결국은 시간이 얼마나 빨리 되냐와 늦게 되냐의 차이에 따라서 탐폰 피지올로지로 가냐 안 가냐는 결정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탐폰 피지올로지에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호흡에 따라 변화가 됩니다. 호흡에 따라 어떤 변화가 생기냐? 인스피레이션 때 트리커스 플루이드, 즉 RB 쪽에 플루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익스피레이션 때는 마이트럴 밸브 플로우가 올라가게 되죠. 이거에 따라서 그럼 뭔 차이가 있냐? 페리카디얼 플루이드에 이퓨전이 고여서 압력이 생겼고 더 누르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심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인스피레이션 때 라이트 벤트리클의 압력이 증가하면 페리카디움 쪽으로 못 미니까 인터벤트리클 septum, RV랑 LV 사이에 있는 인터벤트리클 septum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카디악 아웃풋이 변화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인터벤트리클 디펜던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인스피레이션 때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고 익스프레션 때 증가하고 이러한 변화들을 가지고 우리가 피지컬에서는 펄스 파라독스라고 한다. 이런 펄스 파라독스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딴 데서도 생길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메커니즘의 제1번은 인스피레이션 때 이 늘어가는 RV의 이 LV 쪽으로 모션 때문에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뭐 카디악 탐폰이면 트리아드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이거 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저희가 지금 하는 것들 중에서는 일단은 탐폰 피지올로지를 규명을 하는 건데 환자가 샥이고 이게 플리드도 많고 컬랩스가 명백하다. 이러면은 우리가 하는 게 제일 빠르죠. 결국은 이런 페리카디움을 놓고서 프레셔가 어떻게 되냐. 인트라 페리카디악 프레셔는 인트라 카디악 볼륨 안에 있는 벤트리클의 볼륨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스티프니스 얘가 얼마나 바깥쪽이 잘 늘어날 수 있냐가 그 다음에입니다. 그래서 스티프니스에는 속도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빨리 되게 되면 이것이 컴플라이언스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피지컬로는 뭐 펄스 파라독스를 하는데 이건 뒤에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가장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RV가 눌리는 겁니다. 왜 RV가 눌리냐? 에코에서 심장에서 보시게 되면 LV는 근육량도 많고 크기 때문에 이게 없지만 RV는 LV보다 얇고 유연하고 낮은 압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영향받는 것은 바로 RV입니다. 그래서 페리카드 이피션이 차있고 시작되는 것은 RV가 이제 눌리냐를 규명을 해야 됩니다. 이 RV가 눌리게 되는 게 오래되면 그러니까 사이클 동안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것도 프로그레션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결국 이건 언제 눌리냐? 엔드 다이스톨에 눌립니다. 엔드 다이스톨은 어떤 거냐? 시스톨 때 피를 다 짜고 그 다음에 심장이 피를 받으려고 할 때 이때는 심실내 압력이 떨어지게 되죠. 피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옆에서 압력을 주고 있던 페리카디움에서 이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얼리 다이스톨 때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들이 LV가 빵빵해져 있으면 LV 압력이 높아져 있으면 이렇게 잘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커퍼버널레, 펄머널 하이퍼텐션, LV 필러 있어서 백프레셔가 올라갔거나 RV 하이퍼트로피가 있거나 포지티브 벤틸레이션을 하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볼륨이적인 하이퍼볼레미아의 경우에는 이게 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요걸 CT로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있으면서 이렇게 페리카디움을 누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누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 특히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런 RV랑 RA 쪽에 얇은 쪽에 누르게 되죠. 이러한 것이 피지컬 이점에서 나타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펄스 파라독스 실제로 나타나는 거 많다 그러긴 하지만 센시티비티가 높다는 것도 있지만 딴 디지즈 있을 때 뉴모소락스나 이런 것 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좋죠. 주로 나타나는 게 타키카디아 이 정도 있습니다. 의외로 하이퍼텐션은 아주 시비한 환자들 숫자 있지만 실제로 숫자는 좀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피지컬로 좀 나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페리카디얼 럽은 의외로 이게 공간이 있게 되면 럽이 비벼지지 않기 때문에 안 나타납니다. 퍼스트 파라독스 잴 때 인스피레이션 때 그러면 떨어진다 이러는데 이거 재실 때 해야 될 게 환자 보고 크게 숨 들여마시세요 내쉬세요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숨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환자가 평상시 숨을 쉬고 우리가 매뉴얼로 해야 됩니다. 매뉴얼로 해서 혈압을 한번 재봅니다. 이 사람이 한 뭐 150 정도 된다. 그럼 150, 60부터 천천히 떨굽니다. 계속 떨구다가 계속 핫음을 그 크로노프 사운드를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딱 소리가 납니다. 아주 굉장히 천천히 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딱딱 있다가 어느 포인트가 딱 지나가면 따닥
따닥 따닥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소리 들렸을 때랑 두 번째 소리 들렸을 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내리면서 이거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빨리 내려도 펄스 파라독스가 뭐 처음에 쟀을 때 한 10이었다가 그다음 15였다가 8이었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펄스 파라독스는 굉장히 스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센시티브 스페이스틱도 있지만 이런 펄스 파라독스라는 자체는 심장의 에스마나 RV 임팍이나 시비아 하이퍼블레미아, 컨셉 페리카이티스나 카디오마이패스, 유모소락스 이럴 때도 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것만으로 하긴 힘들기 때문에 거의 에코가 좀 더 정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어레스트로 들어왔다가 저희가 됐던 캔서 환자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케이지를 저희가 CPR 중에 잘 못 붙여서 그런데 RV 임파 RV 쪽에 컬랩스가 되는 게 보이는데 RV 컬랩스는 어떻게 보냐? 마이트럴 밸브가 열리면서 바로 컬랩스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네루프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네루프가 RV가 열리면서 LV가 이렇게 컬랩스 되는 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에코에서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라지 아몬트이기 때문에 여러 뷰에서 봐야 됩니다. 특히나 RV 컬랩스 있는 거를 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센시티비티가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RV 컬랩스입니다. 얼리 다이스톨이 RV 컬랩스가 되거나 아니면 레이트 다이스톨 때 LA가 이렇게 컬랩스 되는 걸 보는데 RV 컬랩스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이런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겠죠. 호흡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마이트럴 밸브나 트리커스 밸브 아니면 에올틱 밸브에다가 더플로를 놓고서 더플로가 감소되는 게 10 이상씩 감소되게 되면 이거는 탐펌 피지올로지다 합니다. 특히 그 마이트럴 밸브나 트리커스 밸브 이렇게 쭉 시네루프로 봐가지고 변화가 레스피레이션에서 굉장히 심하다. 이러면 이거는 탐펌 피지올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그래픽 파인딩에서 스페시픽 뭐 이런 거 있는데 되게 다이스토릭 컬랩스가 RV가 있을 때가 100%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도 비교적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인버전에 이런 것도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코그래픽 파인딩은 이렇게 여러 뷰에서 보고 나였을 때 떨어지는 걸 보고 RV 플래소라 압력이 올라가 있으니까 얘가 저 RVC가 그냥 팽팽해져 있는 압력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볼 수 있어서 요 어레스트 환자 이제 저거 한 이후에 했던 거 실제 아까 그 환자 하기 전에 마이트럴 밸브 플로우를 보면 10% 이상씩 이렇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 체스트 PA는 보통 카디오메갈리 있고 뭐 있다 그러는데 다음을 보시게 되면 이게 병 모양이라 그러죠. 플라스크 모양이라 그러고 주변에 비교적 세팔리제이션이 적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그 환자 어레스트 이후에 제가 페리카디오 센테시스를 했고 쭉 페이스 보면은 이분은 워낙 좀 많아서 그런지 나중에 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 케이지는 로 볼테이지가 이제 많다고 돼 있고 에이트리얼 아리드미아도 생길 수 있다고 돼 있다. 그 환자 쭉 하면서 보면은 페리카디오 센테시스 하기 전에 일렉트리컬 얼터넌스도 보이고 이랬었는데 페리카디오 센테시스 한 이후에는 거의 정상 레벨로 보이고 QRS 볼테이지도 림리드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레이딩을 우리가 봤을 때 페리카디오 이피션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탐포는 아닙니다. 탐포 피지올로지는 어떻게든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헤모다이믹하게 탐폰이 있는지를 보려면 펄스 파라독스나 아니면 LM 걸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명확히 구분한 것 중에 하나가 에코그래픽 탐폰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이탈이 괜찮은 사람도 실제로 RV가 누릴 수 있는 에코그래픽 탐폰이 보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CBRT는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좀 더 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되게 흥미로운 저건데 이 피전 사이즈가 점점 증가할수록 카디악 인덱스는 중심부터 하고 이런 것 중에 웨지 프레셔가 변하고 프레셔가 이렇게 변하는 게 있고 에코그래픽에서 벌킹이 보이거나 RV 콜랩스 보이는 건 비교적 바깥쪽이고 펄스 파라독스 나타나는 건 좀 더 뒤쪽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페리카디오 피전이 있고 이게 탐폰이다. 그러면 이걸 뽑아야 되는데 뽑는 거 있을 때 주로 베드사이드에서 하려고 그러면 전통적인 방법은 블라인드 페리카디오 센테시스 아래쪽에서 이 방향으로 넣는 거.
다시 있는 것들 중에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소노 가이드, 에코 가이드나 울트라사운드 가이드드 페리카드센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앱솔루트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에올틱 다이섹션 때 있는 게 위험합니다. 그게 뽑으면서 와이도 올라갈 수 있지만 뽑아내면서 좀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섹션 때 있고, 컨트라인디케이션 중에는 코아귤로 패스 있는 사람이 렐레티브입니다. 사실 그런데 환자가 나쁜 상태에서는 어차피 해야 됩니다. 자, 페리카드 센테시스 전통적인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밑에서 자이포이드에서 레프트 숄더를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전극을 연결한다고 돼 있죠. 전극을 연결하는 건 심장에 닿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지금 심장만이 문제가 아닌 게 또 이제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블라인드 페리카드 센테시스가 카디아가 어렸을 때는 이머전시 페리카드 센테시스를 해야 되고, 이거 이미지 가이드랑 없이 하라는 게 사실 클래스 2A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자이포이드를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그림같이 들어가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제게 나온 저널로 이제 요 페리카드 센테시스를 CT로 하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자이포이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리버 돔 위로 아주 그림같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되게 좋은데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렉투스머스를 뚫으면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렉투스머스를 양쪽 그 사이로 뚫어가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 저널에 참 재밌는 걸 좀 했던데, 매뉴얼 컴프레션 하라는 거죠. 이 배 쪽에 리버를 좀 밑으로 누르면은 리버가 안 누른 것보다는 되기 때문에 인트라 앱도멘을 지나갈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전 요건 안 해봤는데 이런 것도 요쪽에 실렸었습니다. 요거는 포르투갈에서 발표했던 건데, 그 블라인드 페리카드 센테시스 이머전시로 했는데 찔렀는데 심장도 찌르고 이것이 올라가 가지고 에올타 나가서 위로 올라간 카테타가 나와 있는 거를 CT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 페리카드 센테시스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에코라 카디오 가이드드 하는 게 저는 이거밖에 거의 안 해가지고, 그 블라인드는 몇 번 안 해봤습니다. 에코는 보실 때 여러 가지 뷰를 보고 가장 안전한 뷰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논문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있지만, 에코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은 파라스터널 쪽에 있거나 에이펙스인데, 에이펙스는 렁이 가려지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에 있는데 여기도 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저는 레프트 파라스터널에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벤틀레이터 할 거나 이러면 레스피레이션이 같이 있는지 보고, 이제 저희가 가이드 기계가 없는 경우도 있고 기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에코를 프로브를 대시고 그 각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치만 기억할 게 아니라 들어가는 각도를 여러 개 보시고 에코 프리 스페이스가 얼마 되는지 보고 거기에 프라이 퓨전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각도를 보고 뎁스도 재고, 그래서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서브자이포이드가 제일 좋으면 글로 들어가도 되고, 파라스널로 들어가면 글로 들어가도 됩니다.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나라에 있던 에코 거기서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돼서 대부분 환자를 좀 이렇게 세미팔로우로 좀 할 수 있으면 물이 밑으로 가도 좀 좋긴 한다는데, 저희가 할 때는 대부분 뭐 그냥 눕혀서 한 경우가 많고, 하도 많을 때에서 그런지 큰 건 없습니다. 이런 타겟팅하는 기구도 있는데 저건 솔직히 이건 사용 안 해봤습니다. 요거에 제가 이제 페리카드 센테시스 CPR 하면서 하던 그 영상인데, 보통 보면 이제 컴프레션 끝나고서 약간 그 RS 돌아올 때 했는데 이게 힘듭니다. 에코를 이쪽에서 보다가 이쪽에 맞춰가지고, 지금 저희가 전용 카테타 없어서 센트럴 카테타 루멘 가지고 이거를 넣으면서 보고, 한쪽 밑에서 이제 에코를 이렇게 보게 되면 카테타나 와이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페리카드 스페이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확인을 하고 피를 뽑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센트럴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볼륨이 좀 많아지게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요 카테타 내에서도 그냥 이렇게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없이 시린지 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 환자도 캔서 페리카디움 같이 있던 거에서 뽑아지면서 있습니다. 컴플리케이션 주로 보시게 되면 뭐 이게 많습니다. 제일 많은 거는 사실은 뉴모소락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엉켜가지고. 렁이 있기 때문에 뉴모소락스 건드리는 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리버 건드릴 수 있고, 마이오카디움 건드리는 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리카드 센테시스 할 때는 반드시 다른 장기 안 들고 중요한 건 페리카디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플라이 퓨전이 많아가지고 뽑다 보면은 플라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페리카디움에 렌짓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노가이드로 먼저 확인하고 컨펌도 손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큰 거 넣고 와이어 넣고 뽑아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페리카다이티스 아까 나타낸 심전도 소견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런 탐폰이라는 그런 거는 피지컬리, 그러니까 크리티컬 탐폰이 되기 전에 에코그래프로 정의를 하고 헤모다이내믹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탐폰 피지올로지가 있는지 보고 확인을 해야 되고, 어렸을 때 있는 이후에는 조금 고민이 많이 되죠.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한다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일단 해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클리니컬 파인딩 다시 보시겠지만 이 퓨전의 양과는 좀 다를 수 있다. 첫 번째. 양이 빨리 차게 되면 탐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양 가지고 이걸 탐폰을 보시면 안 됩니다. 헤모다이나믹, 에코, 클리니컬 파인딩 이것이 다 합쳐진 상태에 의해서 우리가 탐폰이다 아니다를 볼 수 있고, 탐폰이 초기에 있을 때는 볼륨을 주게 되면 탐폰 피지올로지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들. 그런데 탐폰이 진행된 상태에서 볼륨을 더 준다 그래서 더 좋아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연구에서도 보면은 이피전 그 컨제션이 더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뺄 때는 여러 뷰에서 가장 좋은 각도로 뽑는 게 좋고, 항상 에코를 봤을 때 아올타 주변에 붙어 있으면 이건 프라이 퓨전이다. 아올타랑 떨어져 있는 게 페리카드 퓨전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